자, 이번에 금리, 이자율 한번 볼까요? 금리가 뭡니까? 이거를 가장 쉽게 얘기하면 돈값입니다. 돈값. 돈값을 나타내는 게, 퍼센트로 나타내는 게 이자율이에요. 우리가 물건 가격이 물가예요. 물건 값이 물가입니다. 이건 물가 이렇게 하죠. 그러면 외국 돈의 값, 외국 돈의 값, 외국 돈의 값. 만약에 달러다, 외국 돈의 달러다. 그러면 외국 돈의 값은 환율입니다. 환율. 그래서 돈값이 이자율인데, 돈값은 이 돈을 물건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을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이 물건 가격은 언제 올라가요?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살 때 수요, 아니면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팔 때 공급. 수요가 많을 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물건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 좀, 나 돈 없어, 돈 좀 하면 돈값이 올라가요. 돈이 시중에 마르면.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면. 수요가 많고 공급이 줄면 돈값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돈값,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시중에 돈이 널려 있어.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찍고 바깥에 나가려고 하는데 바깥에 그냥 문 앞에서부터 돈이 막 쌓아 넘쳐가지고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길바닥에 전부 돈이다. 그러면 공급이 많고, 그러면 사람들이 수요는 줄어요. 그러면 결국 돈값이 똥값 되는 거죠. 그 물건값은 똥값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금리라는 건 자금의 값을 얘기하는데, 수요가 늘면 자금의 값이 는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고, 자금의 공급이 늘면 돈의 값이 떨어지니까 그때는 금리가 떨어진다. 핵심 알아두시고요. 근데 금리를 나타낼 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달리냐, 복리냐. 이런 건 뭐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달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 주죠. 하지만 복리는 원금에 대해서 이자 받고, 그 다음에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해서 이자를 주죠. 그 차이점 뭡니까? 복리는 받은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를 준다라는 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쉽습니다. 자, 내가 뭐 예금하든 대출을 하든 금리라는 건 계속 움직이죠. 자금의 수요 공급에서 금리가 계속 움직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금이든 대출을 할 때 여기서 10%짜리 예금이다. 그러면 시중의 금리는 15%가 돼도, 또는 여기 더 떨어졌을 때 만약에 8%가 돼도 나는 무조건 10%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이자를 지급한다. 그래서 그러면 시장금리 변동 위험은 누가 부담을 하느냐? 자금의 공급자가 부담. 이거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걸 또 이제 굳이 따지고 들면 요거 엄밀하게 해석하면 이거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장 금리 변동 위험은 여기서 만약에 금리가 상승한다. 금리 상승하면 내가 고정금리로 예금한 자, 난 좋아요, 나빠요? 금리가 올라가. 근데 나는 고정금리로 예금을 했어요. 금리가 20%가 돼도 나는 10% 고정금리 이자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금리 상승하면 예금자는 불리해지는 거고, 만약에 대출해준 은행은 어떻게 돼요? 금리가 막 올라가면 대출해준 은행은 마찬가지예요. 대출금리를 고정금리로 했기 때문에 대출이자율을 못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금리가 상승할 때는 고정금리이면 예금자 불리하고, 대출해준 은행도 이자를 적게 받기 때문에 불리하다. 반면에 변동금리로 했을 경우는, 금리가 만약에 상승하는 경우 보면 예금자 어떻게 돼요? 변동금리로 만약에 예금을 했다. 그럼 금리가 상승할 때, 지금 여기 금리 상승의 경우입니다. 하락하면 이제 또 반대겠죠. 그러면 금리가 상승할 때 변동금리인 경우에 예금자는 금리가 올라가면 높은 이자 받는다는 거죠. 높은 이자. 그러면 이거 유리해지고, 대출해준 금융기관도 어떻게 돼요? 금리가 상승할 때 변동금리로 대출해주면 유리해지는 겁니다.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
이거는 이제 금리 상승인 경우, 반면에 금리가 하락하면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정금리인 경우는 시장금리의 변동 위험을 자금의 공급자가 부담을 하고, 반면에 변동금리인 경우에는 자금의 차입자가 부담한다 해서 여기에서의 자금 차입자는 대출 받은 자. 그런 분들 많죠. 주택담보대출, 부동산가가 올라오면서 주택담보대출 받았는데 변동금리로 받았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내가 내야 될 대출이자가 늘어나죠. 그게 뭐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빌린 사람은 변동금리로 불렸을 때는 시장금리 변동 위험, 즉 금리가 상승했을 때 대출자는 불리해진다. 이걸 자금 차입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요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고정금리로 인 경우에는 금리가 변할 때의 위험을 자금의 공급자가 부담하고, 변동금리인 경우에는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자금의 차입자가 부담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이렇게 두 개씩 묶어놓은 건 이 둘이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표면금리와 실효금리가 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목금리에 대비되는 개념이 실효금리가 아니에요.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와 대비되는 거예요. 표면금리와 대비되는 개념은 실효금리입니다. 자,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를 따질 때 핵심은 물가상승률입니다. 즉 인플레이션율, 물가를 상승률을 감안하느냐 감안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금리에 포함시키느냐 감안한다는 건 포함한다는 거예요.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금리로서, 자, 무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물가 상승률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우리말이.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것을 물가 상승률을 빼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 교재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금리다, 명목금리가. 요 문장 그대로 여러분 좀 암기를 해주세요. 인플레이션은, 즉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금리다 하면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빼지 않았다.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 빼지 않았다, 물가 상승률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금리라고 하면 그냥 다 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 2.5% 그러면 그 금리 상승률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아니, 물가 상승률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 이것을 빼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자, 실질금리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했다, 뺐다는 얘기예요. 물가 상승률을 뺐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그러면 실질금리는 뺐다. 자, 여기서 제가 요거 설명드리면서 처음 설명드린 거 요거를 보시면 오히려 더 헷갈릴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잊어버리시고 그냥 요렇게 알아두시는 게 여러분들이 더 헷갈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빼지 않았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다, 뺐다, 물가 상승률은 뺐다. 괜히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은 말로서 제가 여러분을 헷갈리게 한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빼는 게 낫고요. 자, 그 다음에 피셔 방정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과 실질금리와 명목금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다가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을 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식을 알면 명확해지죠. 명목금리는 물가 상승률을 더했죠, 실질금리에다. 그럼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이쪽으로 옮기면 물가 상승률을 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질금리는 물가 상승률,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거니까 인플레이션을 고려했다, 뺐다. 예,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 저도 이 우리 한글의 의미 때문에 처음에 좀 애를 먹었어요. 예. 그 다음에 표명금리와 실효금리. 표명금리는 명목금리랑은 유사한데 이 둘의 구분의 핵심은 물가상승률인데 우리 금융거래할 때 계약 증서에 있죠? 대출 받을 때나 예금할 때. 그래서 기재된 명목상, 표면상의 금리, 겉으로 드러난 금리란 뜻이에요. 실효금리는 이자 지급 방법이라든지 상환 방법, 수수료, 세금 등 각종 부대 조건까지도 감안한 다음에 차입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순자금 조달 비용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 1억을 조달해서 이자를 주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0% 이자를 주는데 1억에 10%죠. 1억에 10% 이렇게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합니다. 빌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채권을 발행하면서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들어가요. 부대 비용이 들어가서 실제는 회사에 들어온 돈은 9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명목상으로는 차입한 이자율이 10%가 되겠지만 실제 돈을 조달한 건 1억이 아니라 9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9천만 원에 대해서는 훨씬 이자율이 높겠죠. 그 다음에 뭐 달리냐 복리에 따라 차이가 있을 테고 예금 같은 것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순자금 조달 비용이다 해서 이게 실효금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많이 시험에 틀리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순자금 조달 비용 하니까 실질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실질이라는 말이. 그래서 실질금리다 하면 틀립니다. 이 얘들을 항상 강조하지만 물가가 기준이에요. 얘 둘은. 자, 그 다음에 수익률. 수익률은 금리입니다. 하지만 채권에서는 수익률이란 말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채권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수익을 그 채권의 구입 가격과 비교해서 계산한 만기 수익률. 즉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갖고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연평균 수익률을 채권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쉽게 얘기하면 이 채권을 갖고 있으면 내가 1년으로 가정해 봅시다. 1,000원을 수익을 봐요. 근데 이 채권을 내가 얼마에 샀냐면 10,000원에 샀어. 그럼 채권 수익률이 10%란 얘기예요. 그래서 채권의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만기 수익률입니다. 채권도 주식처럼요. 중간에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만기 되기 전에도. 하지만 이 채권의 수익률은 일단 만기까지 갖고 있을 때를 감안한 수익률을 계산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채권 수익률이 어쩌다 그러면 그 다 이제 만기 수익률을 의미한다. 그리고 채권의 수익률은 채권 가격 변동과 반대로 움직인다. 자, 보세요. 이거. 여기서 이게 수익률이죠. 채권 수익률. 이건 내가 채권 산 가격이죠. 채권으로부터 얻은 수입이죠. 그러면 수익률은 가격과 어떻게 돼요? 이 수익률은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률은 올라가죠? 올라가잖아요. 이게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얘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률은 떨어지고. 그렇죠? 이거 뭐 시험에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 수익률과 가격은 떨어진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률은 떨어지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익률은 올라간다. 또 뭐 수익률이 올라가면 가격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